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와 군민 간 토론회에는 제3 후보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 평가위원회에서 국방부가 대구시가 제출한 건의서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돌잔치 답례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려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엑스코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수건 사업이죠. 대구공항과 K2 군공항 통합 이전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적정 판정을 해 이전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안으로 공항 이전 후보지도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의 공항 자리 활용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국방부 주관으로 비공개 진행된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 평가위원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건의서가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000점 만점에 900점 초반대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터를 개발해 사업에 쓰일 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600점으로 배정돼 가장 비중이 높았던 현 공항터 활용 방안이 평가위원들에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대구시는 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마무리되면 현 공항터에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과 미래산업, 친환경 주거단지 등 이른바 대구 휴노믹 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LH 정도는 돼야지 사업 시행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LH를 4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뭐 LH뿐만 아니라 또 가시 컨소시엄에서 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 조사 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후보 지자체의 주민투표 등을 거쳐 내년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평가위원들은 대구시에 종전부지 개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고 재원 조달과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어제 성주를 찾아 제3 후보지 검토를 공식화한 데 대해 성주 주민들이 오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제3의 터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았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 달 남짓,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제3 후보지 검토 발언한 직후 오늘 열린 주민들 간의 토론회. 마이크를 잡은 주민들은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드 성주 배치 반대를 고수하며 갈라진 민심을 다시 추스려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초전이든 까치산이든 영속산이든 그 어디든 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곳에 사드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위원회의 원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지하고 단결하기를 원합니다. 곧 다가올 농번기, 생활고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3의 터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굳이 제3안으로 타 지역으로 배치를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방장관이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라고 답을 주고 갔는데 투쟁위에서는 왜 요청을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투쟁위와 군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거나 정치권과 국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등 투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드를 대처를 하면서 성주 지역 경계를 살릴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평화 규제를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효과적인 투쟁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을 우리가 모아서 또 논의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드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국민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표출된 만큼 앞으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은 오늘 김천시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 제3 후보지로 거론되는 성주군의 골프장이 김천혁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드 제3 후보지론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 대책위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역론이 성주 군민들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한다며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은 쌀의 날인데요. 요즘 쌀 재고는 계속 늘어나는데 소비는 반대로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쌀농가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공이나 수출 등 쌀 문제 해결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의 날을 맞아 거리에서 우리 쌀로 만든 빵을 나눠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 쌀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소비 촉진도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예, 우리 쌀빵입니다. 우리 쌀 이용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1995년 106.5kg에서 2015년에는 62.9kg으로 10년 사이에 41%나 급감했습니다. 밥 대신 빵 같은 다른 먹거리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활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가공용 쌀 소비는 늘고 있습니다. 간편식과 즉석밥, 떡 같은 쌀 가공 산업이 쌀 소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맛과 기능성을 더한 새 품종 개발도 활발합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국수 전용으로 개발된 새구아미, 또 막걸리 전용 품종인 설갱, 그리고 글루텐 없는 쌀에 소화가 잘 되는 쌀, 항산화 쌀까지 지금까지 개발된 기능성 쌀은 30여 종에 달합니다. 기능성뿐만 아니라 수량성까지 가미돼서 가공성까지 좋아지는 그런 품종들을 저희가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쌀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미국에 이어 대중국 수출길이 열리면서 돌파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달성군에서 벼 수확이 이뤄졌습니다. 대구 달성군청은 지난해보다 열흘 일찍 오늘 다사읍 문양리에서 이상태 씨가 벼를 수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수확한 한설벼는 추석 전에 햅쌀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극조생 품종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최근 열린 전국대회에서 농업 관련 10대 긴급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10대 요구사항은 내년도 정부 농림 예산의 3% 이상 증액과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정책 강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쌀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 시행 등입니다. 돌잔치 준비할 때 하객 답례품도 생각하신다면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돌잔치 답례품 판매업체가 수백 명으로부터 돈만 받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아이의 돌잔치를 앞둔 주부 김모 씨는 지난달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답례품을 주문했습니다. 싸고 품질이 좋다는 엄마들의 후기를 믿고 신청을 했지만 최근 업체가 연락을 끊어버려 답례품도 미리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아본 것보다도 더 싸게 해주겠다. 그리고 3명 정도 공고를 진행하게 되면 10개를 무료로 추가 증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다른 엄마들도 구해서 했는데 저 때문에 그분들도 피해를 입고. 답례품은 대부분 한두 달 전에 주문하고 나중에 배송을 받다 보니 피해를 돌잔치 당일이 돼서야 알게 돼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일날 돼서 1시간 전에 도착 안 해서 전화하기 시작하니까 전화기도 꺼져 있고 당황했었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고 웃음도 안 나오고. 문제의 업체는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물건을 팔았는데 이달 초부터 확인된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300여 명에 피해액도 1억 원 가까이 됩니다. 본인은 그런 의사는 없었다고 지금 부인을 하는데 영업 행태가 우리가 봐서는 그거는 기정사실로 그거는 언제 터지느냐가 문제지. 그 돈을 딴 용도로 써버리니까 터지게 돼 있지. 경찰은 업체 대표를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살 때는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최저가 현금 결제만 유도하는 업체는 한 번쯤 의심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어제 엑스코의 대형 비리가 대구시 감사를 통해 확인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몇 년 전에도 엑스코 임원들이 비리에 연루돼 4명이 구속되기도 했는데 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취임에 연임을 하고 있는 박종만 엑스코 사장. 자신의 취미인 드럼을 즐기기 위해 엑스코 신고 안에 방음 시설을 갖춘 개인 드럼 연습실을 몰래 운영했습니다. 그거를 회사 돈을 지불하게 했던 거는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자주 이용하셨습니까? 거의 매일 아침에 했죠. 한두 번은 근무 중에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취임 직후부터 엑스코 포럼이라는 사내 강연을 만들어 100회 이상 강연을 했는데 대부분 자신이 임의로 선정한 강사들에게 50분짜리 강의에 많게는 200만 원을 원칙도 없이 지급했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5번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대구시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분이 충남 서천이 고향입니다. 서천이 고향인데 주말에 26회, 왕복 26회니까 52회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한 후회를 하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사장의 직책보조비를 기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본부장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나 올렸습니다. 직책보조비 시장은 90만 원, 부시장은 7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좀 과다하게 인상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확장공사 비리로 본부장 등 임직원 4명이 구속됐고 금품 수수, 입찰 비리 등 대규모 비리가 드러난 대구시 출자기관 엑스코.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미 도를 넘었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 4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를 제외하면 2년 연속 소비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소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대구의 취업자 수도 올 2, 4분기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크고 건설 수주도 6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나마 1년 6개월 만에 조금 늘어난 광공업 생산이 소비와 고용을 늘리지 못할 경우 경기 침체는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얼마 전 울릉도의 한 수의사가 유기견으로 수술 연습을 했다는 의혹으로 동물윤리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런데 그 수의사가 공수위와 도축검사관으로 여전히 위촉돼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변한 집도 없이 야산을 떠돌던 야윈 유기견들이 사람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시끄럽게 짖지 못하도록 성대 제거 수술을 했고 엉덩이와 다리털이 깎인 채 슬개골 탈구 교정술과 항문낭 제거 등 외과 수술도 받았습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 수술 연습을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 동물병원장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픈 개를 방치할 수 없어 수술해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이나 수술 실적 등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울릉군은 A씨의 공수위 자격을 유지한 채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6년 소브루셀라병 4차 체혈 검사를 맡겼습니다. 사실 좀 환경이 열악하고 하니까 좀 오실 분들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기 만약에 수의사가 다른 분이 또 계신다 하면은 금방 조처를 하든지 가능한데.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도 울릉도 유일의 도축장에서 가축 질병 등을 검사하는 도축검사관직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죄인이라고 판정이 안 내리다 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취한다는 게. 수의학과 출신이 많은 축산 분야 공무원들이 수의학과 출신의 수의사를 감싼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낙동강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해 녹조 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기관과 함께 폐수 배출업소 등을 특별 단속하고 환경기초시설에는 녹조 발생 주 원인 물질인 총인 농도를 5에서 30% 줄여 배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달 초 상주보와 낙담보, 강정고령보에 각각 수질예보 관심 단계와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데다 최근 수문 개방으로 방류가 이루어지고 폭염도 점차 꺾이고 있어 녹조 확산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낙동강 녹조와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낙동강보의 상시 개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민주 이원욱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8개 보에 대한 수질 개선을 실험한 결과 8개 보 모두를 일시 개방한 시나리오가 수질 개선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더민주 경북도당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낙동강 모든 보를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관리 수위도 모니터링해 적절한 하향 조정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중 FTA 체결 이후 수산물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산물 무역 적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은 1억 6,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00만 달러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5억 9,100만 달러로 2,300만 달러 늘어나 무역 수지는 지난해보다 0.7% 늘어난 4억 2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수출은 어류와 해조류, 조개류 등이 늘어났고 수입은 어류와 연체 동물, 갑각류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강이나 하천에서 다슬기를 채집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영양군 1월면 장파천에서 82살 신모 씨가 다슬기를 줍다 2m 깊이의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또 앞서 지난 5일 저녁 7시쯤 55살 최모 씨도 1월면 인근 하천에서 스노클링 장비를 이용해 다슬기를 줍다가 숨지는 등 올여름 경북에서만 6명이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제공과 관련해 오준기 당선자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경북 선관위가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인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준기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지역 간부에게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중앙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고 해당 간부의 고발로 경북 선관위로부터 정당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방지 특별 대책을 시행합니다. 도는 수학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지난해 시군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수렵 기피 동물 포획 보상금을 올해부터는 도비도 함께 지원합니다. 아울러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농가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권역별 수나 수렵장을 당초 6개 시군에서 영주와 영양을 추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장기간 운영을 못한 포항공항 이용객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하루 2번 김포 노선으로 가는 포항공항의 탑승률이 재개항 초기인 지난 5월 38.7%에서 6월에 44.9%, 7월에 44.1%로 점점 회복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만 1,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포항공항과 여건이 비슷한 사천공항의 탑승률보다 4.6% 높고 지난 2014년 문을 닫기 전의 탑승률인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꾸준한 고정 고객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구인 구직 포털 서비스인 알바천국에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사업장에 고용 산재보험 가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앞으로 알바천국을 통해 자신이 일할 사업장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한 알바천국과 함께 사회보험 미가입 고용주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7월에서 9월 사이 10살 미만의 아동에게서 바이러스 수막염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감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